경상북도 예천읍. 권혁 대신에 사랑방이 시끌벅적하다. 속 시원하게 베트남 말로 수다를 떠는 아내들 틈에서 순박한 얼굴의 아빠들은 아이들 수발을 든다. 시시콜콜 남의 집 가정사에 혼수를 두는 혁대 씨. 하셔야 돼. 분명히 점검을 하셔야 돼. 내가 시킨다고 뭐라 하지 말고 남은 말은 네가 왜 그래 너 하지 말고. 중매쟁이의 혼수에 부부는 대부분 고분고분 따른다. 예. 어쨌든 그들에겐 고마운 공간이다. 그냥 생각날 때 들려가지고 또 그때 누가 또 있으면 또 얘기하고 또 정보 교환하고 뭐 이런 거.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간 오후, 텅은 그제서야 청소를 시작한다. 베트남 국제 결혼을 알선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한국 사회 정착에도 한몫하는 혁대 씨. 여기 보면 다른 애들 온라인을 통한 국제 결혼 커플들의 상호 교류 역시 그의 지대한 관심사다. 이제 엄마들이 이렇게 사진 올려. 우리 것도 올릴까? 왜? 하지만 임신을 한 채 한국에 와 적응할 틈도 없이 출산을 한 텅은 아직은 남편의 욕심을 따라가기가 버거울 뿐이다. 다른 사람의 중매를 서러운 혁대 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 결혼까지 이르게 된 텅. 노총각 혁대 씨에게도 25텅은 아름답기만 한 신부였다. 웬 시골 아가씨가 그냥 살랑살랑 하면서 그냥 이렇게 그렇게 그냥 걸어왔었어요. 그리고 내가 옆에서 봤는데 그때는 잘 몰랐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 집에 우리가 찾아갔었으니까 딱 봤는데 아가씨 괜찮다 그 느낌이 왔어요. Ủa có, anh Điện ở đâu ạ? Cúp máy đi nữa em điện lại cho. Khỏe, em còn đang nói chuyện, ổng mới về mà. 베트남 식구들에게 전화가 오면 표정부터 바뀌는 텅. 그 사이 혁대 씨는 저녁 준비를 한다. 아직은 한국 음식이 익숙지 않은 베트남 아내. 오늘의 특별 요리는 골뱅이 무침이다. 처음엔 웃음으로 나중엔 눈물바람으로 끝나고 나는 텅의 전화. 골뱅이 무침은 거의 완성 단계다. 빨리 와. 먹어봐. 하지만 베트남에서도 남부지방 출신인 텅에게 한국의 고춧가루는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다. 결국 맛을 보여주려던 혁대 씨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지만 아내는 알 것이다. 남편의 마음을. 읍내에서 좀 떨어진 시골 마을. 이곳에도 베트남 아내 한 명이 산다. 아직은 계란 프라이를 하는 손길도 어설프기만 한 21살. 권혁대 씨의 아내 텅과 한 동네 언니 동생 사이인 윙이다. 한국에 온 지 4개월째. 사랑방에서 남편과 함께 지내는 텅과는 달리 윙은 거의 하루 종일 집안에서 시아버님을 모시고 지낸다. 그런 베트남 며느리가 귀엽기만 한 시부모님. 하지만 낯선 한국 땅, 남편조차 없는 집안은 늘 쓸쓸하기만 하다. 하지 않나요? 그 시간, 윙은 한국말 공부를 한다. 지금 텔레비전 봐요? 아니요. 맞지 않아요. 네. 불과 4개월 된 신부라고 보기 힘들 정도로 윙의 한국말 실력은 상당한 수준이다. 와 않나요? 한국에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지금 4개월. 금방 왔어요. 말 되게 잘해요. 아니요, 잘 몰라요. 혼자 공부해요. 잘 몰라요. 신랑 많이 바빠요. 시간 없어요. 나 혼자 공부해요.
16살 차이 나는 신랑 권호광 씨와 결혼한 게 지난 8월. 나이 차이가 무색할 만큼 뜨거운 연애 끝에 오빠 오광 씨와 베트남에서 결혼을 했었다. 베트남 준비 결혼 이뻤어요. 한국에 들어올 준비를 하던 차에 덜컥 임신을 하고 이제 한국 땅 예천에서 베트남 아내가 된 윙. 네 번, 하나, 둘, 세 번 오빠 와요. 이 지금 임신해요. 여기 그때가 언제였어요? 네 번 베트남 가요, 오빠. 임신. 네 번째 왔을 때 네, 그때 임신했어요? 네. 그의 신랑 오광 씨는 친구와 동업으로 택배 회사를 한다. 회사 경영도 직접, 배달도 직접 하는 시골 마을의 택배업. 여보세요. 물량이 늘어나면서 오광 씨는 늘 뛰어다닌다. 안녕히 계십시오. 띄엄띄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의 특성상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려면 뛰어다니는 건 기본. 하지만 그것조차 운동으로 생각하는 오광 씨는 천상낙천가다. 뛰어다니셔야 돼요? 요즘 같으면 좀 뛰어다녀야죠. 운동삼아서 살아요, 또. 택배 회사를 연 지 1년 반.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는 것도 얼마나 다행인가. 예. 뭐 보내실 거죠? 사과요. 예, 그때 미리 좀 준비해 놓으세요. 예. 다 들어가세요? 예. 하지만 혼자 있는 아내가 언제나 마음에 걸리는 오광 씨. 예, 아무래도 뭐 혼자 주로 집에 있고 이러니까 많이 심심해하죠. 또 저 배도 많이 불러갖고 이제 어디 다니기도 힘들고 이러니까 더 심심하죠, 요즘은. 아내와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힘들단 생각조차 할 시간이 없다. 안녕하세요. 언제나 친절하게 웃는 낯으로 물건을 배달하는 오광 씨. 어르신들에게는 인기 만점이고 저 꽃감 맛있게 익었는데 한 개 먹으면 안 되죠? 구수한 너스레도 곧잘 먹히곤 한다. 한 개씩 먹을게요. 아마도 그의 아내 윙은 오광 씨의 이런 면에 반한 것인지도 모른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요. 어느덧 시간은 점심시간을 훌쩍 넘기고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운 오광 씨는 식사 준비를 한다. 이 도시락 자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의 점심은 아내가 싸준 도시락. 찬이라야 별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지만 수월하게 한 끼를 해결하는 게 고맙기만 하다. 내 배고플 때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이 최고인 것 같아요. 성실하고 부지런한 데다 마음까지 푸근한 남편. 윙이 믿는 것은 남편의 이런 마음 하나다. 그 시각 윙은 집 앞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마침 지나가던 트럭 한 대가 그녀 앞에 멈춘다. 아, 우리 저거래요. 천암 때죠. 아, 알고 보니 윙 신우이의 남편이 몰던 트럭이다. 여기요. 네. 윙이 세워달라고 한 곳은 예. 예천군 여성회관 앞도로. 오늘은 일주일에 3번씩 있는 베트남 아내들을 위한 한글 공부 시간인 것이다. 할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우리 집에 대화. 예천군에만 베트남 출신 아내는 모두 60명. 군청에선 농촌 총각들의 결혼을 위해 지원금까지 줘가며 베트남 처녀와의 결혼을 장려했었다.
이젠 엄연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베트남 아내들. 그 결혼을 알선했던 권혁대 씨도 베트남 아내들의 정착을 위해 보조 강사로 일한다. 뭘 좋아해요? 닭고기. 닭고기를 하지만 정작 갓 출산한 아내 텅은 이 자리에 없다. 받침 없잖아. 기. 반면 윙은 만삭의 배를 하고도 그 누구보다 공부에 열심이다. 1985년 10원 18인. 네, 18인. 그러니까 이건 비읍 들어가야 돼. 이거 지읒 들어가야 돼, 지읒. 응? 그렇지. 절시 뭐야? 한글 수업이 끝난 사랑방. 그러면 젖, 꼭지. 혁대 씨는 두 사람에게 한글 과외를 시키는 중이다. 말로 듣는 것은 꼭 써달라고 하며 몇 번이고 공책에 적어보는 윙. Có món xanh không là gì? Hử? Món xanh không là gì? Môn sao tắm nào qua mệt 그러니까 나 추워. 추운데 땀 많이 나죠. 그러면은 우리가 몸. 근데 몸에 이제 많이 아파요. 그럼 된장찌개. 모르는 것은 하나도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다. 21살과 26살의 나이 차이. 아이가 있고 없는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내성적인 텅과 활달하고 적극적인 윙은 누가 봐도 여러모로 대조적인 맞수다. 우리 집 사람이 스타일이면은 뭐냐면은 그 좀 손해를 본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좀 여지시를 못한다. 여우짓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뭐냐면은 그 눈물이 많다. 뭐 이런 쪽. 그죠? 근데 저쪽 우리 그 집 색시는 반대로 여우짓을 많이 한다. 그 다음에 애교 덩어리다. 뭐 또 아니면은 뭐냐면 자기 또 이렇게 이게 내가 배워야겠다. 뭘 해야겠다 그러면은 살살 꼬시라도 그걸 배워요. 얻어내려고 해요.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뭐 그런 부분은 또 열심히 있는 거죠. 적극적이라고. 그러니까 집사람보다는 더 적극적인 거죠. 그날 저녁. 권혁대 씨와 권호광 씨를 비롯한 동창생 4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술자리 화제는 역시 베트남 아내들. 지금 안 놓고 난 뒤에는 예전에 뭐 안 하던 행동들, 뭐 이제 좀 뭐한 얘기로 막 시금방 행동들, 막 이런 것들이 막 늘어. 아기를 놓음으로 인해서 내가 확실한 이제 한국에 시주 와서 내 자리를 찾았구나. 그런 게 이제 있지. 지금 보면 그래도 부부애가 오히려 근데 같은 한국 사람 끼리 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베트남과 하는 거 보니까 더 부부 더 있어 보이더라고. 난 그게 보기 좋더라고. 처음에 내가 진짜 하루 정말 이래 허리가 좀 아파갖고 여보 마사지 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 내가 한번 해줬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뒤로는 얘기 안 해도 그냥 오빠 오늘 힘들었죠? 여기 누워요. 이 마사지 해줄게요. 지금 그래 매일 마사지 받아요. 들어오면서부터 임신해가지고 들어왔거든. 그래 너 이거를 음하게 할라이 오자마자 입덧하는 사람을 의에 그걸 갈구고 의에 교육을 시키고 그래. 어머니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요. 6시 어머니 6시 일어나요. 6시 일어나세요. 이틀 딱 일어났어요. 이틀. 그래서 오빠 힘들어요. 아기 있어요. 그때부터는 기상 시간이 이제. 근데 느끼는 거는 자네 그 부인이 깨가 너무 많네. 걔가 긴장하지. 내가 봐도 보통이 아니야. 보통이 넘지. 내가 봐도. 근데 그런 게는 부려도 돼요. 왜? 이 사람 집이 뭔가하면 그게 애교거든. 술자리가 다 끝나고 나서야 윙은 기다리던 남편을 만날 수 있었다. 집에 좋아요. 밤에 좋아요. 아이고. 아직 어리기만 한 윙. 남편과 함께 있으면 얼굴 표정이 단박에 환해진다. 아이고.
4달이면 벌써 2사람의 아이가 세상에 나온다. 우리는 몇 명 나와요? 한 명. 한 명. 예, 한 명. 옛날에 윙 많이 나와요 했잖아요. 얘는 몰라요. 지금 임신하니까 이제 힘들어요. 네. 힘들어 한 명만 나와요. 우리 돈 없어요. 한 명만 돼요. 한국 생활 4개월 만에 현실을 알아가고 있는 윙. 오빠 3년 우리 베트남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요. 3년? 네. 1년 전에 약속을 다짐하는 윙에게 남편의 대답은 시원치가 않다. 베트남 가요. 오빠 아파요. 베트남 모기 많아요. 맞아요. 금세 오광 씨의 심경을 알아차린 윙은 베트남 가면 아파서 안 된다며 먼저 선수를 친다. 아내의 마음을 모를 리 없지만 빠듯한 형편에 선뜻 대답을 할 수 없는 오광 씨는 한숨만 나오는데 물론 자야 되지. 비 가지고 자야 되지 얼른. 오빠 지금 마사 하루 2번. 자리 2번 마사지 해준다고. 잘 자라. 어머니 주무세요 해야죠. 안녕히 주무세요. 예 맞아요. 아유, 윙 많이 알아요. 안녕. 웃는 낯을 보이지만 기대가 무너진 윙. 서운한 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런 며느리가 고마운 시부모님. 바라는 게 뭐 있어? 신랑한테 잘해주고 가정에 착실히 살아주면 되지. 딴 건 뭐 아무것도 없어. 바라는 거는. 우리가 도로 잘해줘야지. 바라기는 뭘 바래? 한국에 와 살아주는 것도 고마운데 멀리 와서 그지? 바라는 건 없어. 잘 살면 돼. 며느리의 마음을 모를 리가 없다. 우리 며느리는 내가 아직 우는 건 못 봤어. 그 내가 한 물었거든. 너 엄마 보고 싶어 한 눈물 흘리 봤나 이랬기로. 보고 싶어요 이래. 그 내가 보고 싶어도 꾹 참아. 나중에 애기 낳아가지고 그 당안에 가면 돈 벌어가지고 갔다 와 이랬기로. 예 그럼. 보고 싶겠지 물론 부모가 그지. 한편 읽어줘. 권혁대 씨의 사랑방. 자, 우유병 읽어줘. 우유빵 내가 배고파. 천천히. 텅의 한글 공부가 계속된다. 울면 엄마 맞아. 어. 엄마는 우유를 타요. 아들 규빈이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자는 혁대 씨. 사실 목적은 텅의 한글 공부다. 2숟갈. 엄마 맛있게 해주세요. 기다릴 수 둘이 있어요. 있을 땐 곧잘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만 서면 수줍어하는 아내. 자, 다시 천천히 마음속으로 따라 읽어. 1숟갈, 2숟갈. 그런 아내가 안타까운 혁대 씨. 맛있게 해주세요. 맛있게 해주세요. 규빈이를 위해서라도 아내를 더욱 다그치게 되곤 한다. 먹는 나는. 이튿날 사랑방에 손님이 왔다. 이러면은 이제 베트남 처녀와 결혼을 하겠다는 상담자. 직업이 이제 농사 짓는 게 직업으로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실제 베트남 처녀와의 결혼엔 적지 않은 비용이 든다. 체재비와 항공료, 운동이나 같이 밥 먹어. 하지만 비용보다도 더 걱정스러운 건 과연 얼마나 성공적인 결혼일까 하는 점이다. 어떻게 그만큼 그 사람하고 더 시간을 내서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을 거라면. 하지만은 제대로 정된 한국으로 오는 베트남 처녀뿐 아니라 베트남 처녀와 결혼할 한국 총각들에게도 두려움은 마찬가지다. 왜? 내가 직접 안 해봤으니까. 어찌 보면 최고 중요한 게 여자가 도와서 집안이 화목해야 되거든요. 그 뭐 아무리 뭐 좋은 여자가 됐다 놔도 뭐 욕하고 뭐 그래 집안이 뭐 풍지박산 나면 그 결혼이라는 걸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하지만 오늘날의 농촌에선 선택의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은 것이다.
매서운 한국의 겨울바람을 뚫고 달리는 오토바이 한 대. 텅이 탄 오토바이다. 겨울을 사랑방에서 나고 있지만 텅 부부의 원래 집은 이곳이다. 시아버님 한 분을 모시고 사는 낡은 시골집은 아이를 키우기엔 너무 춥고 외진 것이다. 게다가 겨울이 없는 베트남에서 살던 텅에게 한국의 겨울은 견디기 힘들 정도로 춥다. 빨래를 하고 옷가지를 챙길 때만 들르는데도 절로 몸이 움츠러든다. 그래서 텅은 사랑방에서 지낸다. 잠 여기서 자요? 아니요. 지금 좋아요. 밤 집에 아니면 그냥 사랑방 있어요. 애기 갔다 왔다. 지금 좋아. 안 돼. 그때 아저씨 아이. 아직도 어린 티가 가시지 않은 신부. 이것저것 옷가지를 챙긴 후 텅은 단단히 출발 준비를 한다. 2중 3중으로 얼굴을 싸고 수건을 덮은 위로 모자까지 쓰면 준비는 끝. 추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텅의 뒷모습이 조금은 당당해 보인다. 이렇게 한 해 두 해 겨울을 나다 보면 텅도 겨울이 무섭지 않을 것이다. Kêu nó mới làm nãy giờ ông như không có được cái gì á. 혁대 씨가 이번엔 메신저 교육에 나섰다.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라고. 여기 PC방 다 알아. 메신저만 할 줄 알면 저기 베트남과는 마우스만 언제든 이렇게 통과가 바꿔달라고. 가능하다. 그냥 한 개씩 하자. 응? 뭐. 하지만 어느 순간 삐쳐버린 아내 텅. 따라하기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화를 낸 게 화근이었다. 텅은 아예 입을 다물어 버린다. 그럼 여기가 어디야? 누구 집 주소야? 응? 당신 집 아니면 누구 집? 텅 집 맞지? 제일 다시 처음에 모니터 앞에 앉긴 했지만 이렇게 해서 분위기는 여전히 썰렁한데 두 번째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이렇게 해. 마침 윙 부부까지 오는 게 아닌가. 오늘 메신저 때문에 완전 대박이 아니라 대판 벌어진다 완전. 응? 영어 당신 이해돼야 안 돼? 다른 사람도 아랑곳 없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남편. 이해돼야 안 돼? 이 주소에 가면은 응? 이게 있어요. 야 그리고 윙 잠깐만 이리 와봐요. 집에서 이거 사태는 영어 돌이킬 쓰죠? 수 없이 악화되고 만다. 근데 눌러도 맞죠? 말도 없이 컴퓨터 앞을 떠나 아이를 눕히는 텅. 화가 난 혁대 씨도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문 밖으로 나간다. 이럴 땐 무조건 시간이 약이다. 내가 자기를 이제 뭐 무시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자기는 그걸 못 따라와 가지고 이제 서럽고 아니면 답답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힘드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울어버리고 할 때는 뭐랄까 원래 뜻은 그게 아닌데 그게 오해가 될까 봐. Đầu làm gì ướt nhẹ mà mới tắm hả? 말 한마디 없이 다시 메신저에 도전하는 텅의 눈에선 쉴 새 없이 눈물이 흐른다. Cái pin từ từ nó trắng rồi nè. 윙이 조심스레 말을 붙여보지만 묵묵부답. 텅은 들은 척도 하지 않는다. 가뜩이나 비교 대상인 윙 앞에서 텅은 그것이 더 서러운 것인지도 모른다. 한껏 눈치를 보는 두 사람. 사랑방엔 터질 듯한 침묵이 깔린다. 불편하죠. 항상 웃는 게 좋지 뭐 우는 게 좋나요? 그렇지만 또 이게 하나 가정인데 뭐. 시간이 걸리잖아. 급기야 텅은 짐을 싸기 시작한다. 평소엔 추워서 가지 않던 집으로
규빈이까지 데리고 갈 모양이다. 옷도 걸치지 않고 나가는 텅. 형 추워하면 옷 입고 가야지. 옷 입고 가야지. 심지어 그거 공부하다가 평소에도 잘 삐치는 울보 아내였지만 이런 적은 없었는데 난감한 혁대 씨. 야, 뭐 이거 얘는 씌울 거 없나? 하지만 결국 아내는 떠나고 만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턱내 부부는 위기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